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요, 사실 소송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 중재인데, 양쪽에서 굉장히 첨예했던 소음 사건, 진동 사건, 먼지 사건을 저희가 투입이 돼서 아주 원만하게 중재를 한 사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소송제일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의뢰인들이 오면, 소송하세요. 그런 변호사는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소송하지 말라 그래요. 제한테 이혼 소송하러 옛날에 오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야, 이혼 소송 왜 해? 이거 그냥 화해해라, 합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소음 사건이 됐든 뭐 일조권 사건이 됐든 웬만하면 승소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 안 맞으면 합의하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건설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인테리어 관련된 소송, 건설공사 소송, 균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송이 아무리 좋은 판결도 아무리 나쁜 합의만 못하다라는 어떤 법조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판사님이 했던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판결문을 잘 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합의만 못하다는 거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도 깨끗해. 합의하면. 맨날 싸워봐야 나중에 힘만 들고 지친다고요. 근데 이 사건이 가보면 바다가 정말 아름답고 파란 바다가 있고 밑에 해변은 아니지만 이 해안선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그 절벽 위쪽에 펜션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근데 1.5km라고 해도 실제로 멀게 느껴지지만 바다에서 바다를 볼 땐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 보이니까 거기가. 거기에서 발전소를 갖다가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전소 바다에다가 그 굉장히 큰 파일을 박아요. 근데 그게 큰 종치는 소리처럼 들려. 내가 가서 들어보면 쿵 하는데 이게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하는 거예요. 펜션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새벽에 깨는 거지. 쿵쿵 소리에. 그리고 지금 3시쯤 입실하잖아요. 보통 좋아서 왔는데 큰 징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불만이 많은 거지. 근데 요즘에 펜션에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어플에 올라오는 그 불만이 있잖아요. 평점. 이거에 신경 많이 쓰던데 거기다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짜증났어요. 바다는 아름다운데 이런 얘기 올라올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그 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대립이 돼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에 공사가 8개월 동안 중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 무려 3년을 해결이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공사를 시공했던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인데 시공사인데 그쪽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소송을 했던 게 있었거든. 그때 그분이 저를 좋게 봤나 봐요. 상대편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균형 있게 일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중재를 좀 한번 부탁을 해보자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양쪽을 부르고 중재인으로 저를 추천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양쪽 얘기 들어보고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 엄청 적대적이더라고. 저쪽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나마 좀 신뢰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쪽 시공사 쪽에서 추천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용도 그쪽에서 준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뭐 이거 제대로 중재하겠어? 저쪽 편만 들지?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건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에서 제가 중재해서 양쪽 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끌고 갔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파일 박을 때 다 소음치 다 측정하면서 파일 박거든요. 소음이 그러면 발생을 계속해? 그랬을 때 그러면 피해는 뭘 것 같아요? 위자료야, 위자료. 정신적인 배상,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정신적인 배상이라는 게 펜션의 특성을 보세요. 계속 손님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올 때마다 그 손님들한테 위자료 줄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인 거주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펜션 주인한테만 위자료가 나가는 건데 그 위자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보통 한 석 달 공사해도 그 공사장 소음 때문에 해도
1인당 8만 원에서 20만 원도 제대로 안 나가요. 소음으로 인한 기준치가 넘더라도. 그러니까 소음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거지역은 65데시벨, 뭐 상업지역은 70데시벨 이게 있는데, 물론 더 복잡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진 않고, 그 기준을 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해도 나오는 손해배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 받으려고 환경분야 조정위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법률적으로 따지면. 근데 또 하나,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소음이 계속 발생한 걸 또 역으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 감정비용이 더 나와요. 근데 그게 기준치를 잘 안 넘는다니까요. 실제로 해보면. 이 사건도 나중에 감정을 받았어. 이거는 결국은 시에서 얘기해서 결국은 용역을 맡겨서 파일을 박을 때 얼마나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해 보니까 일부 소음이 넘긴 하는데 기준치를 그렇게 안 넘어요. 그것만 갖고는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근데 또 하나 저는 답답한 게 그거야. 시공사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래 결국은 8개월을 공사를 못했잖아요.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여기서 막 국회 가서도 막 시위도 하고 하시니까 그 재산적 손해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난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렇게 재산적 손해가 나면 가서 그 돈을 아껴서 그분들 주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느끼는 피해는 정신적인 유죄로도 있지만 뭐가 제일 크겠어요?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 영업상 손실을 그럼 배상하라는 건데 어쩔 때는 이분들이 처음에 그런 요구도 했어요. 이 펜션 사가라 이런 요구도 했죠. 근데 난 그것도 얼마나 무리한 주장이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펜션을 사가라고 그러면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돈 얼마 안 돼요. 그 입지, 펜션을 갖다가 그 입지를 봐서 펜션 가격을 따져보면 기껏해 뭐 한 채당 뭐 10억을 주고 사봐요? 그럼 그 10억 갖고 와서 이런 환경에서 펜션 영업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손해인 거야 여기서. 그거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그거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그럼 손해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분들은 그와 똑같은 이주해달라는 주장도 하셨다고?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와 똑같은 유사한 곳으로 이주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안 된다. 양쪽 다 주장이 매입해달라는 주장이나 이전해달라는 주장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거를 설득시켜주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본인들도 알기도 해요. 다 면밀히 따져보면 나중에 이해가 가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거 10억 주고 팔고 나가서 뭐 할 거야? 아파트 한 채 사갖고 그럼 나중에 평생 어떻게 먹고 살려고? 영업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똑같은 펜션을 짓는다고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된다. 거기는 그 해안선이 예뻐서 오는 건데 좀만 참으면 나중에 이건 회복될 수 있는 손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양쪽에다가 이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 또 이쪽에 잘못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니 8개월 동안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합의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주고 양쪽 다 윈윈했죠. 그걸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3년 동안 진척이 없었고 서로 대척점만 있었던 거를 양쪽을 만나서 중재해서 저희가 얘기한 건 소음으로 인한 적정보상금 줘라. 당연히 그거는 대신 소송으로 갈 때보다 더 줘라. 그리고 영업보상 소송으로 가면 인정 안 되지만 이게 지금 하루 공사를 하면 3시에 왔다가 그 다음날 나가는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 취소하면 이틀치 손해 아니냐. 손해를 이틀로 계산해가지고 니네 공사 항타하는 시간 전부 다 날짜가 며칠인지 따져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손해를 배상해 줘라. 그랬더니 시공사 뭐랬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만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니까 여기를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항상 만실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런 소리 하려면 합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고. 실질적으로 그게 비는지 안 비는지는 물론 다 따져봐야 되지만 그거는 소송하는 거고 그건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소송이고 이건 소송이 아니지 않냐. 서로 합의,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공사 원활하게 하시고 여기다가 적정하게 배상하는 게 그거는 그때는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줄 거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가자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영업보상을 저희가 산출을 했어야 됐죠. 이 정도면 줘야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합의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생 차원에서 당신들이 여기 숙박업소를 좀 그 시공에서 크니까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이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줘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상생수당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그래도 꽤 많은 금액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됐어요. 대신 양쪽 다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보조만 쓰고 감정만 남을 사건을 그래도 제가 볼 때 상당한 금액으로 그 다음에 또 숙박도 보장받는 상생합의안도 정리하면서 위자료도 받고 이렇게 정리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옆집하고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공사할 때 좀 민원으로 책정들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민원 넣어서 공사가 자꾸 중지되거나 공기가 늦어지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거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가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소송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하면 양쪽이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 저희가 한번 라이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실제로 궁금하신 법률 상담 물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브로 한번 법률 상담하는 코너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00명을 얼마 전에 돌파를 해서 2년 정도 제가 꾸준히 방송을 했는데 이 재미없는 법률 코너에 10,000명 됐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요. 저도 그냥 꾸준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